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처럼 평범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제 앞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진작 알았더라면 달라졌을 거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달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모르고 지나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활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는 큰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모르고 흘려보낸 기회.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대부분 조심스러운 표정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제도가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시는 거죠. 정부가 만들어둔 제도인데도 나는 힘도 없고 나이가 많으니까 해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 문제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정보 부족입니다.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 본인도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쳤던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결국 수년간의 소득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자주 봅니다. 얼마 전 김화연 어르신이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73세이신 그분은 2년 동안이나 대상자였지만 한 번도 신청해 보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이유를 잘 말씀하시지 않으시더니 한참 만에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일해본 적도 없고 자신도 없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자기만 못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달 받을 수 있었던 도움을 스스로 포기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제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하시던 일들로 충분하다고,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분은 그날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걸 왜 이제야 알았냐고, 2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요. 지금은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면서 자식들 눈치도 안 보고 약도 제때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과연 대상일까 하고 단 한 번만 확인해 보는 겁니다. 확인하는 순간 이미 절반은 해결된 상태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포기하기보다 공식 기관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서로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4시간, 월 120만 원의 구조.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도를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의심부터 하십니다. 하루 4시간만 일하고 월 120만 원을 받는다니 정말 가능한 금액이냐고 물으시죠. 너무 좋은 조건이라 오히려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기존 임금 체계와는 조금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기본 급여에 주휴수당이 붙고 거기에 정부가 마련한 장려금까지 더해져서 만들어진 합법적인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한 설명을 직접 들을 기회가 없다 보니 불안이 생기는 거죠. 박기득 씨는 70세이십니다. 처음 상담을 왔을 때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서 많이 망설이셨습니다. 일을 시작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근무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4시간이 아니라 3시간 30분으로 설정하면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득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분은 고민 끝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지금은 기초연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 95만 원을 따로 받고 계십니다. 한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달 생활이 훨씬 가벼워졌다며 웃으시더군요. 전에는 병원 가는 것도 고민했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고 손자 용돈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결국 각자 상황에 맞게 근무 시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4시간 풀근무가 유리한 분도 있고 3시간 30분이 딱 맞는 분도 있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무료 상담만 받아도 방향이 바로 잡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비 구조를 미리 정리해두면 더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4시간이 가장 적당한가? 일하고 싶지만 체력이 걱정돼서 망설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나이에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젊을 때처럼 8시간씩 일하는 건 솔직히 무리라고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여러 연구를 거쳐 4시간이라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노년층에게 4시간이라는 시간은 체력 부담과 업무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가장 안정적인 시간대라는 연구 결과도 여럿 있습니다.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생활에 활력을 주는 절묘한 밸런스를 찾은 겁니다. 오금자 씨는 68세이십니다. 그분은 오후 근무를 선택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집 근처 공원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간단히 식사를 하고 씻은 다음 오후 1시에 출근하시죠. 5시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 준비를 하고 편하게 쉬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침 운동 후 출근하니 하루가 즐겁다고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무료하고 외로웠는데 이제는 일할 곳도 있고 만날 사람도 있어서 삶의 의미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조민호 씨는 75세로 오전 근무를 선택하셨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12시에 일을 마치면 집에 돌아와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바둑도 두시고 저녁엔 충분히 쉬십니다. 그분은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여유 시간을 갖는 게 자신한테는 더 맞는다고 하시더군요. 저녁까지 일하면 너무 피곤한데 이렇게 하니까 삶의 리듬을 되찾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같은 제도를 이용하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뭘 선택했는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리듬에 가장 맞는 시간을 고르는 겁니다. 하루 일과표를 먼저 그려보고 빈 시간대에 근무를 넣어보세요. 오전형인지 오후형인지 스스로 체크해보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내가 평생 해온 일이 직업이 된다. 많은 분들이 나는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가능성을 막습니다.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닌지, 컴퓨터를 잘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죠. 하지만 시니어 일자리 대부분은 특별한 경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해오신 생활 능력이 그대로 경쟁력이 됩니다. 요리, 정리, 텃밭 가꾸기, 아이들 돌봄까지 이미 익숙한 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유란 씨는 66세이십니다. 그분은 평생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사셨습니다. 도시로 이사 온 후에도 집 앞 작은 화단에 늘 꽃과 채소를 심으셨죠. 그런데 일자리를 찾다가 학교 화단 관리원 모집 공고를 보셨습니다. 처음엔 학교라는 곳이 낯설어서 망설이셨대요. 하지만 상담을 받고 나서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텃밭 가꾸던 경험이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지원하셨고 합격하셨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화단을 관리하며 아이들이 꽃 이름을 물어보면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방학 때는 아이들과 함께 작물도 심으신답니다. 평생 해오던 일이 직업이 되고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도 있으니 얼마나 보람 있으시겠어요. 문재홍 씨는 72세이십니다. 그분은 커피를 한 번도 직접 내려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평생 믹스커피만 드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동네에 새로 생긴 시니어 카페에서 일자리를 모집한다는 걸 보셨습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커피를 만들 줄 모르니 지원할 엄두가 안 나셨죠. 그때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바리스타 교육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20시간 교육이었는데 처음엔 따라가기 힘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이 듣는 어르신들과 서로 도우며 끝까지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료증을 들고 지원했더니 바로 합격하셨대요. 지금은 동네 카페에서 손님들께 커피를 만들어 드리고 계십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서 걱정했는데 하다 보니 익숙해지셨답니다. 늦게 인생이 열렸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단골 손님들이 생기고 그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교육은 8시간에서 20시간 정도입니다. 이 교육만 수료하면 평소 하던 일을 직업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분들의 취업률이 훨씬 높기도 하고요. 관심 있는 직종의 교육 일정을 12월에 미리 확인하세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적어서 직종과 매칭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날짜를 놓치면 다음 기회가 없다. 시니어 일자리 신청은 지역별로 선착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설마 하루 늦는다고 떨어지겠어 하고 생각하십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을 거라고 여유롭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2026년 1월 2일 오전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 홍보가 늘어나면서 경쟁률도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준비가 조금만 늦어도 바로 마감되는 구조입니다. 이만수 씨는 78세이십니다. 작년에 신청하려고 했던 분입니다. 1월 1일이 설날 연휴라 쉬는 날이고 2일부터 시작이니까 3일에 가도 되겠거니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3일에 주민센터에 갔더니 이미 마감되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 하루를 미루지 말 걸 하며 크게 후회하셨습니다. 1년을 기다렸는데 다시 기회가 올 때까지 또 1년을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그 1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수입을 생각하면 정말 아까운 일이었죠. 반면 정다희 씨는 70세로 철저하게 준비하신 분입니다. 석 달 전부터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챙기셨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본을 미리 떼어 놓으셨고 원하는 직종도 정해 두셨습니다. 무료 교육도 미리 수료해 두셨죠. 그리고 1월 2일 아침 일찍 주민센터 앞에서 기다리셨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신청서를 냈고 원하던 직종으로 합격하셨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결국 날짜 확인, 서류 준비, 교육 수료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달력에 1월 2일을 빨간 펜으로 표시하고 휴대폰 알람까지 설정하세요.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본은 12월 중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당일에 준비하려면 늦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만 기회를 잡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없다고, 자신이 없다고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 삶 자체가 경쟁력입니다. 이 제도는 그 삶을 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화연 어르신처럼 2년을 망설이다가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정다희 씨처럼 철저히 준비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신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회는 반드시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 가볍고 더 당당하고 더 활기찬 노년을 스스로 선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